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진학 지도 방법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강의할 영동 1 고등학교 교사 윤희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도 잘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진학 지도 그리고 상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인 온라인 상담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3파트로 이루어질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온라인 진학 지도 상담 모델입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구하셨던 온라인 수업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상담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상담에서 사용하면 좋은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온라인 진학지도 상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사실은 선생님들께 의견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각각의 의견들 그리고 장단점들을 잘 반영해서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온라인 상담의 필요성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연합뉴스에 나오는 기사였죠. 학생들이 사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지만요. 온라인 수업에 적응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고3 학생들이 겪을 혼란은 매우 컸습니다. 기사 하단에 보면은 지난해 이맘때라면 1, 2학년 성적 등을 바탕으로 정시와 수시 중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지 정하고 대입 전략을 짜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1대1 상담을 통해 희망 대학과 학과 등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데 그게 힘들었다라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들은 이런 1대1 상담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데 매우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우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1대1 상담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작년 1년 동안 했었던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장점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하늘색 막대기가 학생의 의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막대가 학부모님의 의견입니다. 역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온라인 수업에서의 장점은 바로 때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 즉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집이나 아니면 카페나 아니면 스터디하는 스터디 카페들 아니면 학원에서도 심지어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학생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장 크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은 복습에 대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장점을 두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 키워드는 첫 번째,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보고 또한 복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리까지 되어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교에 오가는 시간 그리고 심지어 교통비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온라인 수업의 단점은 뭐였을까요? 역시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집중력 저하였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멍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수업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같이 수업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십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옆에 있지 않다 보니까 질문과 대답 있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학생 참여 수업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멍 때리고 참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보의 격차가 많이 늘어났다. 즉 학생과의 격차가 늘어났다는 단점을 든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 불가한 상황.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항상 선생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게 되면 선생님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친구가 깨워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은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같이 봐주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침대에서 듣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점 키워드의 가장 첫 번째는 집중력 저하, 즉 잘 듣지를 못한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참여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학생 참여가 부족한 만큼 교사도 학생마다 줄 수 있는 피드백이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집중력 저하에서 나오는 차이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각종 사교육을 통해서 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봐서 온라인 진학지도 상담 어떤 점이 꼭 필요할까요? 우선 1대1 쌍방향 온라인 지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1대1 쌍방향, 즉 누구와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그리고 쌍방향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온라인성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을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학부모님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자료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상담 내용을 저장하고 그리고 자료 송부를 통해서 상담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심지어 선생님들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한 나머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료를 찍어가도 이 자료가 왜 내 건지, 왜 이 자료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꽤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담 내용을 저장하고 그리고 자료를 송부하는 이런 기록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디든지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집, 카페, 심지어 운전 아니면은 운전할 때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운전할 때 말고 운전하는 좌석 옆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담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즉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상담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자료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www.진학.or.kr입니다.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심리 검사부터 시작해서 진학상담 학부모용 프로그램, 학생용 프로그램까지 모든 아주 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많이 쓰는 거죠. 진로 종합검사, 진로 심리검사가 있고요. 이 진로 종합검사 안에 성격 유형검사, 그 다음에 직업 흥미검사, 그 다음에 다중지능검사,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를 활용하면요 관심 대학과 모집 대학에 대한 모집 단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색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설명회 자료 그리고 온라인 강의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진로 종합검사와 진로 심리검사입니다.
고등학생용이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은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이런 진로 종합 검사, 진로 심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그다음에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까지 쭉 나와 있고요. 이 모든 검사들을 학교에서는 다르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스로도 진행하고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적성, 진로를 알아봤으면 학생들은 그 다음은 맞습니다.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대학으로 넘어가죠. 대학에 간다면은 대학 진학 정보 클릭해 주시면은 정보란에 대학 정보란이 있습니다. 아직 막연하게 대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대학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학과에 대한 정보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목표를 세우는데 훨씬 더 굳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대학에 대한 대학 정보와 학과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회 및 온라인 강의 자료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학부모님들께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학교에서 사실 요즘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교들이 원래는 3월 달에 학부모 총회 혹은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어렵죠. 물론 온라인으로서 진학 설명회를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진학 정보 그리고 대학 진학 정보에 나와 있는 설명의 자료를 보면은 1, 2학년, 그 다음에 고3 학기 초, 그 다음에 고3 수시 대비, 정시 대비로 다 나뉘어져서 자료집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강의한 강의까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시면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상담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사용 센진학 프로그램이고요. 교사용 센진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학생의 성적, 개인 성적이죠. 그리고 학교의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좀 더 학생 맞춤형으로 학생의 상담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큰 장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학생 개별 성적, 즉 학생의 교과 성적은 어떤지, 그 다음에 학력평가 성적은 어떤지 활용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모집 단위에 맞는 전형들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전형들을 찾아서 이 전형이 하려면은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역시 상담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가 끝나서 교과목의 한 학기 이수가 끝났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세특 플러스 교과 외 활동들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같이 확인하고 기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학생들이 궁금한 거 그러죠. 결국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디에 갔어요? 언니 오빠들은 어디에 갔나요? 누나 형들은 어디에 갔어요? 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내에 즉 우리 학교의 자료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전체의 자료들도 검색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료와 그다음 모델을 제시했으니까 결국에는 뭘 알아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한번 상담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한 효율적인 온라인 진학 상담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시기별 진학 상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기별로 한번 나누어 봤고요. 첫 번째 3월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학생 심리, 그 다음에 흥미, 적성 파악이 되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심리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 검사, 그다음 흥미 검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검사들을 할 수가 없었다면은 온라인 검사를 서울 진학진로 정보센터에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5월, 지금 이제 5월 거의 끝나가고 6월이 되어 가죠. 5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가 끝났죠?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학생 개별 상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건 역시 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몇 점 정도 맞아야지 제가 2등급 맞을 수 있어요? 저 3등급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요? 몇 점 맞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 상담이 이루어질 거고요. 세 번째로는 6월, 7월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과정 선택 과목을 예비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교육과정이라는 부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매우 접근하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아직 진로에 대한 부분도 혹은 희망 모집 단위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하기도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6월, 7월에 이렇게 진학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7월, 12월에는 학생부 기록, 즉 이번에 학기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제 세특은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어떻게 기록하는 게 좋나요? 플러스 앞으로 제가 희망 모집 단위에 지원하려면은 어떤 걸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3월은 일단 시험을 봤죠. 9월, 11월 학력평가 이후에 수능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은 어떤 전형에 있는 어떤 수능 최저를 목표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또 목표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부터 3월 있는 것부터 한번 온라인 환경에서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심리, 흥미, 적성 파악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학생이 심리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본다면은 학생이 먼저 과제를 내줍니다. 자, 진학점 5할점.kr에 접속해. 그리고 가입한 다음에 자, 종합검사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요. 이 검사는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에 앞서서 미리 요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전부 다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학생한테 야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하는데요. 그래서 요 30분 동안의 검사를 통해서 검사지를 가지고 실제로 상담 전에 활동지를 스스로 채우도록 지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온라인 환경으로 만났으면은 이제 야, 너 상담 결과 보기 전에 심리 결과 어떻게 나왔니? 그렇다면은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설명해봐. 그럼 역시 학생들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 플러스 상담 활동지를 같이 내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담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고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어떤 상담 활동지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직접 전체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칸에 넣으면서 자신을 좀 더 알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상담 활동지를 누구와 선생님과 공유하면서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어땠나요? 학생들은 그냥 보고 듣기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담할 때는 학생이 스스로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상담 활동지 작성했니? 그러면은 1번 어때? 그럼 제가 선생님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역으로 화면을 공유해서 학생이 제가 심리검사를 봤을 때는요, 저의 장점은 이건데요. 제가 장점 이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다음 2번 희망 직업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런 희망 직업들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혹은 직업이 안 되면은 희망 계열이나 아니면은 진로 희망 없음이라도 표시를 해서 본다면은 학생들한테 정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동안은 선생님께서 온라인 수업을 하셨던 거랑은 약간 좀 반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먼저 과제를 내어주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활동지를 채운 다음에 이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생이 발표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아요. 이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 학과에 가고 싶어요. 혹은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어떤 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먼저 과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활동지를 통해서 교사에게 정보를 활동지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학생한테 정보를 많이 얻었다면은요, 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볼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센진학 프로그램이고요. 센진학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중간고사 기준 등급 예측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넣으면은 중간고사 성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 뭐죠? 등급 컷을 실제로 화면과 엑셀 파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센치탁 화면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께서 확인하시는 화면이고요. 네, 엑셀을 누르게 되면은 요거 그대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상담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할 때, 즉, 제가 이번에 고전 읽기 93점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몇 점 맞아야 될까요? 혹은 화법과 작문 90점이에요. 근데 3등급이었어요. 이 컷은 얼마예요? 이 컷은 91이었네요. 제가 1점밖에 안 됐었네요. 그러면 제가 2등급 목표니까 다음에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한 94점 정도 맞으면 2등급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게다가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엑셀표를 활용하면은요. 그리고 엑셀표는 뭐로 나오죠?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일을 누구에게? 학생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엑셀 파일에 나왔던 것들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엑셀 파일 나오게 된 것을 학생한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상담 받았는데 저번에 몇 점이라고 그랬지?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학생들 항상 그렇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데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까먹어버리고 뭐 하라고 얘기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면은 뭐 할 수 있죠? 네,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의 파일을 전송해서 거기에 직접 기록을 해두면은 아주 학생들이 기억하기도 좋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기억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과목별 예상 등급 점수 같은 경우는 제공하게 된다면은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궁금증을 아주 잘 해결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온 석차 모의입니다. 석차까지 제공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옆에 보면은 과목별 예상 등급 점수 옆에 석차 인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실 2등급이긴 하지만 2등급 쪽에서 앞쪽인지 4등급이긴 하지만 4등급에서 뒤쪽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수까지 석차까지 나와 있어야지 다음에 기말고사 때 맞아야 할 점수에 목표를 세우기가 좀 더 쉽겠죠. 핵심적인 부분은 온라인 환경에서는 다른 거 말고 학생 개별 성적과 그 다음에 과목별 예상 등급 점수를 엑셀 파일로 파일 전송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과정 선택 과목 상담입니다. 마찬가지로 센진학 초기 화면에 가면요, 오른쪽 하단에 학과별 추천 교과목이 떠 있습니다. 네, 요거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죠. 보면은 학과 관련 선택 과목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 엑셀 파일이 뜨게 되고요. 자, 엑셀 파일의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 안내서 엑셀 파일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에 있는 계열 정보, 그 다음에 일반 교과 정보, 그 다음에 수능 과목 안내, 학과 정보, 전문 교과 정보,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부 다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더니 학생들이 가장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회를 안내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학생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엑셀 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같이 하도록 온라인 환경에서 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온라인 환경에서 같이 한번, 너는 어떤 계열을 가고 싶니? 라고 해서 계열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는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네? 이 교과에 대한 정보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 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 보는지 궁금해요. 수능에서, 보는, 국어 과목에서 보면 범위는 어디예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즉, 학생한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엑셀 파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생과의 질문과 답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온라인 상담, 특히 진학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질문과 꼭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 즉 카메라도 항상 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얼굴을 보는 것과 또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차이가 큽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왜 그냥 통화를 하는 거랑 그다음에 영상 통화를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뭔가 얼굴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사실 또 예의가 발라지는 또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교육과정 선택 과목을 상담하기 위해서는요, 질문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진로와 연계된 선택 과목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기 말에 있는 7월, 12월에 있는 학생부 기록 지도고요. 센진학 프로그램에 보면요, 학생부 기반 역량 모의 평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메뉴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말이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2학년한테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을 거고요. 센진학의 비교과 영역, 교과 외 활동 영역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비교과 영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굳이 선생님들께서 나이스에 접속하고 또 암호를 잘못 넣고 또 암호가 3번 틀려갖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힘듦 없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비교과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2학년 때까지 너의 비교과 영역을 보니까 학업 역량에서는 너는 희망 모집 단위의 평균적인 성적 대비 교과 정도는 C에 가까워, C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의 우측 부분에 선생님의 평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내려보시면 스크롤 내리시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선생님의 코멘트를 적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출력으로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출력물을 학생한테 줄 수도 있고요. 온라인 환경에서는 화면을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문서 파일로 만들어서 학생에게 날짜를 적어서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 비교과 영역들, 즉 교과 외 활동들의 영역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한지 아니면 어디를 더 채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부 기반 역량 모의 평가를 통한다면은 비교과 영역의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기록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명심을 하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월 학력평가 이후 상담입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학력평가가 자료들이 많이 쌓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통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는 메뉴입니다. 학생 선택을 하시고 학생의 교과 및 학력평가 성적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학생의 상세 성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2학년이 넘어서게 되면은 학생들은 그래서 제 전교과 성적은 얼마예요? 국, 영, 수, 과 성적은 얼마예요? 제 모의고사 등급이면은 어디를 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켜고 너의 모의고사 성적, 또 너의 전교과, 그 다음에 국수 영과, 그 다음에 국수 영사, 수과 이런 성적은 어디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진학 지도에 있는 학생별 교과 성적, 학력평가 성적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성적이 전부 다 종합돼서, 즉 평균이면 평균, 그 다음에 각 과목별 평균이면 과목별 평균 전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밑에는 성적 추이 그래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성적이 얼만큼 올랐는가, 얼만큼 내려갔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학력평가 성적 분석을 통해서 향후 어떤 수능 선택 과목을 할지, 그리고 몇 점을 맞아야 될지, 몇 등분을 목표로 할지를 한 번 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요, 이 자료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상담을 하면서 속상한 적도 많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학생이 본인이 너무 성적이 궁금하다 그래서 요 엑셀을 해서 출력을 해서 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상담을 끝나고 가면서 하나씩 흘렸어요. 네. 원래는 엑셀 파일이 3장 나와서 3장 출력물을 줬는데
학생은 맨 앞장 하나만 갖고 가고 퇴근하는 길에 밤 9시에 불을 끄고 추적추적 비도 오는데 슬슬 나섰는데 근데 거기 발에 밟히는 걸 보니까 제가 학생에게 준 자료였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에게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전달하면은요, 학생도 파일 자체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죠? 절대로 그죠? 복도 바닥에서 발자국 찍힌 그러한 자신의 성적 파일 발견할 리가 없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엑셀 파일이 바로 이 파일이고요. 이 파일 보게 되면 사실은 학생들은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별 성적 자료를 파일로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은 훨씬 더 상담을 잘 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꼭 이 누적된 자료들 가장 많이 또 학생들이 원하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수학이 1등급이었는데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또 옛날 거 찾아보고 이러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센진하게 있는 엑셀 파일 활용하면은요, 언제부터 내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아왔었던 학력평가 성적 그리고 교과 내신 성적을 전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한 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성적의 추이 훨씬 더 잘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학생들도 이 추이를 보면서 좀 더 상담을 잘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학력평가 끝나고 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죠. 바로 뭐냐 하면은 그래서 저는 어느 대학에 가나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제가 9월 모의고사 봤는데 얼마큼 갈 수 있어요? 인석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죠. 그 질문에서 사실은 답변이 바로 어디에? 센진학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수시 진학 지도에 학력평가 기준 정시 예측을 확인하면은요, 실제로 현재 있는 학력평가 점수를 작년에 있는 수능 점수로 변환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보여드리게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엑셀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공하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쭉 대학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이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능에 대한 시험 범위를 다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써 사실은 수능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에 속합니다. 만약에 잘 본 경우에는요, 너무 잘 봤으니까 나는 뭐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네 이러면서 우쭐우쭐 할 거고요. 너무 못 본 경우에는 이러면 정말 안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학업을 포기한 학생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있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수능 분포가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변환시킨 점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 어느 선 정도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엑셀 파일은 사실은 고등학교 1, 2학년한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온라인 진학상담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적 피드백을 위한 쌍방향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진학 상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1대1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맞춤형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학생이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을 나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은 목소리만 하지 마시고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어차피 네 얼굴 보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도 먼저 얼굴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얼굴을 보여주렴. 이라고 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상통화와 그냥 통화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훨씬 더 화상, 즉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면 공유 기능, 그 다음에 파일 전송 기능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온라인 진학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정보도 화면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의 정보도 화면을 통해서 학생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자료들을 파일 전송을 통해서
훨씬 더 잘 기억하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공유 기능 그리고 파일 전송 기능 등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활용하는 온라인 툴이 파일 전송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메신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메신저로 학생과 친구를 맺으셔서 메신저로 파일 전송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자료 제시 그리고 이를 통한 높은 신뢰력이 바로 온라인 상담의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를 보고 있게 되고요. 선생님의 있는 컴퓨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건 왜 이렇지?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라기보다는 자료를 보고 이렇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지고요. 온라인 진학 상담은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서 학생과의 아주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설득이 잘 되는 상담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기별 맞춤식 상담입니다. 사실 온라인 진학 상담은 오래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보시면은 학교에서 상담하실 때는 되게 오기도 힘들고 또 학부모님도 오시면은 또 말씀도 길어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오시면은 30분 잡아놨는데 40분 되고 1시간 되기도 쉽상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통해서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짧게 시기별로 맞춤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온라인 진학 상담이 가지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개인별 성적 목표와 교육과정 지도, 즉 개별화 가능합니다. 1대1로 상담하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설명 같은 거 보시면은 설명이 참 좋긴 한데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1시간 반 중에 30분밖에 안 되네 예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1대1로 진학 상담을 하게 된다면은 개인별 성적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찾아가는 방법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학생 개별에게 아주 적합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온라인 진학 상담의 가장 큰 부분은 자료 기록입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사실은 아예 상담한 거를 녹화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학생한테 제공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들 따라 다르긴 하셨는데요. 그걸 녹화한 걸 보고 자신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을 좀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상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상담할 때 열어보고 내가 이렇게 상담을 했었구나. 다음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왜 상담 자료 기록 이래갖고 학생별 기록하고 남겨두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페이퍼인 경우에는 페이퍼가 커피 쏟기도 하고요. 손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기록해 놓으니까 학생별로 훨씬 더 연속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진학 상담의 장점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진학 지도 방법 그리고 상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진학 상담에서도 최고인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